오늘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로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희 검찰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에 나올 때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 소환 방침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환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방식으로는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한 번에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2021년 12월쯤 6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지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명품백과 관련해 현장에 동석했던 당시 대통령실 유모비서와 정모비서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여사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넨 게 스토킹인지 또 허락 없이 건물을 들어간 건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미리 협의한 정황이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 여사를 만나서 선물을 주려고 스토킹을 했다는 것, 그리고 허락 없이 김 여사 사무실을 들어가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사무실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13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경찰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거주자가 방문을 승낙했는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최 목사가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자 김 여사는 일요일은 어떤지, 월요일은 어떤지 묻습니다. 2022년 6월쯤입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최 목사가 명품백 사진과 함께 추석 인사를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지 묻습니다. 5일 뒤 비서 유모 씨가 여사님이 시간을 내기로 했다며 내일 2시 반으로 방문 날짜도 조율했습니다. 실제 바로 다음 날 최 목사는 김 여사 사무실을 찾아가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미리 협의하고 허락을 구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나 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대통령 퇴임 이후였고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거부도 할 수 있고 다른 조사 방식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공개 소환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명품백 수수 말고도 주가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에게는 지금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아직 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최근 2차례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검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박 장관과 이 총장은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섣불리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거부가 되면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프리카 정상들의 배우자와 함께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이 한 명 한 명 오찬장으로 들어옵니다. 오찬과 함께 퓨전 국악 공연도 체험하고 식사를 마친 뒤 단체 사진도 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어제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프리카 13개국 정상급 배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 정상을 초청해 미래를 논의하는 건 한국 역사상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해당 행사를 수개월 동안 직접 준비했다며 퓨전 국악 공연과 오찬 메뉴 등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나온 지난해 12월 이후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6일 한국 캄보디아 정상 오찬에 참석하며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영부인 외교를 펼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